이번 시간은 무건대리, 협의 무건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그리고 무건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독행위의 무건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최고권, 이 최고의 법적 성질은 본인에 대해서 무건대리 행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것이죠.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죠? 일종의 형성권 일종입니다. 최고 요건, 악의의 상대방, 즉 계약 당시 무건 대리라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도 최고권 인정됩니다. 선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죠. 제한능력자 악의의 상대방도 확답 촉구 가능합니다. 무건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일 것,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 거절도 없고 또 철회도 아직 없는 그런 동안에 최고 가능합니다. 대리 행위자의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그죠? 적극적 불확정적 법률과는 종식일 필요가 있겠죠. 그때는 최고가 가능합니다. 상당한 기간, 대리권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되죠, 그죠? 최고하니까 전에 한번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이 최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도 좋은 말 아닙니다. 일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로 하면 촉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최고는 객관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짧게 했을 경우 그 최고가 무효이냐, 안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냐, 견해가 좀 갈립니다. 최고의 내용은 무건 대리인을 추인할 것이냐 여부를 확답하라는 것이죠. 최고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지만 그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성격상 무건 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없겠죠. 최고의 효과는 본인이 침묵하는 경우, 즉 최고의 효과는 추인도 거절도 하지 않는 상태에 발생하죠. 본인이 최고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하다,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를 합니다. 발신주의죠, 그죠? 최고의 효과는 확답을 발하지 않는 때 확정됩니다. 상당한 기간 내 추인이나 추인 거절에도 확답을 바란다면 그 내용에 따라 추인이 되거나 추인 거절이 됩니다. 이건 이제 자기 의사에 따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확답 자체의 효과일 뿐 최고의 효과는 아니죠. 문제는 중요한 것은 확답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려 그러면 도달주의가 적용합니다. 도달돼야만 됩니다. 조금 까다롭죠,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걸로 최고 효과가 발생하고, 일단 최고 효과가 발생하고, 일단 바랬다 그러면 그 바란 내용에 따라서 주인이 되거나 주인 거절이 되죠.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요거는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도달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표가 하나 있죠. 무건대리 상대방 최고권, 제한능력 상대방 확답 촉구권, 이것도 최고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비교하면 무건대리 상대방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제한능력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촉구한다고 되어 있죠. 또 무건대리는 확답을 바라지 않은 거절이고요.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입니다. 추인,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철회권. 철회권이라는 것은 무건대리 행위에 대한 법률관계 승리를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 이거 안 하겠다, 계약을 확정을 무효로 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형성권입니다. 그죠? 철회 요건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되죠. 다만 이제 무건대리인에 대한 추인이 있었지만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 표시는 본인이나 무건 대리인에 대해서 합니다. 아까 최고는 누구에 대해서 합니까? 본인에 대해서만 하죠. 그죠? 상대방 선의해야 한다. 철회권 선의 상대방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최고권 악의인 경우도 되지만 최고는 상대방의 본인의 어떤 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도 가능한데 철회는 그렇지 않죠.
선의는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선악구별 표준식은 항상 계약 당시입니다. 그죠? 증명 책임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를 주장 증명해서 철회를 저지할 수 있다. 철회 효과는 철회를 하면 무권 대리인이 확정적으로 무효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무효가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었죠. 그냥 무효가 아닌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이 처리를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처리 후에는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 추인 불가하다. 그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상대방도 처리한 후에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135조 책임 추궁 좀 이따 보면 이제 무권 대리인에 대한 이제 책임 추궁 나오거든요. 그건 이미 계약 모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책임 추궁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135조 볼까요?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지가 이행하거나 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혹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이 밝혀진 폐연대리가 성립하거나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리일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되려 그러면 폐연대리가 되거나 본인의 추인이 되면 이제 제대로 된 대리 행위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으면 이건 누구에게든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본인에게도 발생하지 않지만 대리인에게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 135조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깨하고 또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권 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 법정 책임입니다. 법정 책임의 본질은 아까 말대로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법정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책임의 요건은 대리 행위가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본인이 대리 행위를 하냐고 본인으로 이름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담보 책임의 문제될지 모르겠지만은 무권 대리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남은 물건을 내가 내 이름으로 처분했을 경우 담보 책임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리권 증명할 수 없어야 된다. 원시적으로 없는 경우, 후발적으로 없는 경우, 또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이것도 전부 다 포함됩니다. 대리 행위에는 뭐 채무 부담 행위뿐만 아니라 처분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증명 책임은 대리권의 존재는 무권 대리인이 증명해야 된다 돼 있잖아요, 그죠? 다만 무권 대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으면 상대방이 일단 주장을 해야 되죠. 여기서 시기만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이 분리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장 증명 책임, 주장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주장 증명 책임은 한 사람이 같이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거 있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경우에는 채무자 쪽에서 이제 채무자를 주장하는 쪽에서 채권자를 향해서 소송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 쪽에 소송할 경우에는 채권의 어떤 그 근거 사실을 다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 측에서 나 그런 채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누가 해야 돼? 입증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채권자 측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건데 이 경우에도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이 서로 분리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대리행위 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요. 증명 책임은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모두 무권대리 책임 발생을 방해하는 저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근거 사실은 그 어떤 법률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고요. 그 위에 방해되는 사실, 소멸이라든가 방해되는 사실 모든 걸 반대 사람이 주장한다. 이게 이제 법률 요건 분류설이거든요. 본인의 추인 거절 그리고 피해인들이 불성립할 때입니다. 추인 거절은 딱 명백히 추인 거절할 때라기보다는요. 사실상 추인 가능성이 없거나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일단 추인을 했는데 추인 취소된 경우, 착오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135조 책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추인 여부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135조 책임을 면하는 무권 대리인이 추인했었으면 주장 증명하는 데는 견해가 맞겠죠, 그죠? 그다음 피해 대리의 불성립, 무권 대리인이 피해 대리 성립 주장하고 증명하면 면책 가능합니다, 그죠? 상대방이 체력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 상대방이 스스로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처리하면 무권 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요. 최소한 그 무권 대리 행위 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행위 무능력자를 상대로 이런 책임을 지는 건 좀 가혹하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제한 능력자가요, 법정 등의 동의를 얻어서 무권 대리를 했을 경우 어떨까요? 그 경우에는 능력자와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죠? 한대성이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무권 대리인 행위 무능력의 책임 발생 장애 요건이죠. 그래서 책임 면하려는 무권 대리인 측에서 자신의 행위 무능력적을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과실 책임입니다. 135조 책임은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대리권이 없으면 되고 뭐 그게 뭐 누구 책임, 지 자식 과실 아니다 이런 불필요합니다. 이게 2014년도 판결인데요. 원심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이 없다 해가지고 이걸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요 판결은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되겠죠. 그죠? 최근 판례이면서도 명백히 잘못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대리권이 부존재하더라도 다른 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면 무권 대리인이 강행법 규정 위반이다. 혹은 103조에 반해서 묘다. 그러면 이제 무권 대리인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죠. 책임의 내용,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 배제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약관법에 따르면 함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그냥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약관 규정에 따라 있는데 하여튼 약관에 뭐 이런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이행 책임이죠. 이행 책임. 이행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되는데 이제 이행 책임은 대리인이 본인이 질 그런 내용과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떤 뭐 반대급부라든가 뭐 그다음 뭐 쌍무계약은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동시행 항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지고 부담하고 서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계약상 계약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전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 책임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부담했을 채무가 일신 전속적 급부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행 책임은 안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만이 가능하겠죠. 손해배상 책임은 그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인 겁니다. 그죠? 아니 상대방 손해배상 선택한 경우 또는 이행 불능이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확정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그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보통 실내이익이나 이행이익의 배상이 되는데 실내이익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그렇고요.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의 계약이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얻을 이익 이것이 이행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 본래 급부의 시가상당액에서 반대 급부의 가액을 뺀 금액이 바로 그 배상 이행이익이 되는 겁니다. 대리인의 어떤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 보통 소멸시효 같은 시효 기간하고 기산점이 문제가 되죠. 시효 기간은요, 당의 대리 행위가 유효했다 그러면 있을 그 청구권의 시효 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기산점은 언제냐?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대리권이 증명이 없고 주인의 가능성이 없어진 때, 그때가 기산점입니다. 원래 이제 시효라는 것이 상대방이 선택 어떤 권리를 행사했을 때부터 그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는 원래 뭐 이거는 뭐 서로 간에 아무런 뭐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뭐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일 경우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든가 불이행 책임, 부당이득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손실을 입고 대리인이 이득을 취득했다 그러면 부당이득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 내부적 정상관계가 있겠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추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무관리가 됩니다. 사무관리라는 것은 의무 없이 이제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본인이야, 그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되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사무관리가 성립되고 사무관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관리하는 사람은 취득물 이전 의무를 지고요. 그 사무관리 본인은 비용상환 청구에 응해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추인해도 본인에 대해서 불법의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희 무권 대리인이 확성률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뭐 그렇지만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판결 증권에서 고객 직원의 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하였다면 그 법률과는 모두 고객에 기속되고 임의매매가 불법을 구성하지 않게 돼요.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이게 그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판결이 과연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본인의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사용자 책임, 본인이 추인했다 하더라도 그죠? 상대방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자 책임 지면 본인은 역시 그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2009년도 판결을 본다면 오히려 판례도 부정하는 게 아니지. 이 판례 부정한다 하는 말 제가 어느 다른 책에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이 판례를 인용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단독행위의 무건대리 보겠습니다. 136장 보세요.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해서 전육적의 규정이라는 건 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입니다. 뭐 주인이라든지 철회라든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죠. 대리인의 그 의무라든가 준용하고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서 그 동의를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아. 요거는 수동 대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를 받는 겁니다. 그죠? 대리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받는 행위입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건대리 무전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거는 뭐 상대방 없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어떠냐? 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렇지만은 무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하면 상대방 보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민법 136조는 단독개인 무건대리 원칙적으로 무효를 하되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의 무건대리와 마찬가지로 유동적 무효로 하고 추인에 대한 규정, 최고, 건철의권의 그 무건대리인 상대방의 책임 이런 걸 전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능동대리는 어떻습니까? 능동대리에서 상대방이 무건대리 행위 당시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으면 계약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즉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대리권을 다퉈버리면 이거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죠? 대리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장 증명은 동의한 사실은 대리인의 책임을 묻는 쪽이 부담할 것이고 대리권을 다투었다는 사실은 대리인 효를 다툰 쪽이 부담하겠죠. 이건 제가 조금 다시 더 정리를 했습니다.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에만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무권대리인이成立된 후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 상대방에 대해서 135조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고 이행 책임은 성질상 그냥 받았기 때문에 대리인은 그냥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행해달라는 책임은 좀 성질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장 증명 책임은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민법 130조의 준용을 주장하는 자들이 똑같죠. 대리인의 책임을 묻는 쪽이 부담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